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8년의 연애를 마치고 내년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뒤 친구와 여행을 떠난 제주도의 숙소에서 만난 6살 연상의 은혜는 혼자서 온 여행자였습니다. 꽤 큰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뭐든 해내는 멋진 모습에 제가 반해 서울로 돌아와서도 끊임없는 호감 표현을 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저와는 달리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인기도 좋습니다. 프로포즈도 은혜가 씩씩하게 했습니다. 비밀이지만 프로포즈 받고 마음 여린 저는 조금 울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연애 기간도 오래됐고 서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신입 공무원이고 은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내내 은혜와 저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고 그 덕에 저는 연애, 공부,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공하여 합격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은혜가 농담처럼 몸만 와도 된다며 결혼하자고 말해준 덕에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결혼 소식을 환영하시고 지원도 최대한 해주신다고 했으니 은혜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는 여태껏 나이대도 맞지 않고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지만 결혼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서로의 친구들을 함께 만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은혜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그 모임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도착해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형빈이라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옷은 점잖게 입었지만 뭔가 조금 날티나는 인상이었다고 할까요? 도착하자마자 은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포옹을 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짜증을 부리며 밀쳐내고 그 남자에게 저를 약혼자라면 소개해 주는데 약혼자라는 말에 마음이 또 금방 풀리더군요. 형빈이라는 남자분은 저를 정색하고 보더니 다시 웃으며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서 형빈씨라고 부르며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몇몇의 사람만이 남아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은혜는 저를 생각해 1차만 참석한 뒤 빠지려고 했지만 저는 은혜가 사업 때문에 바쁜 나머지 친구들과 만나는 게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은혜와 함께 2차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 얼큰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그때부터 향빈 씨의 막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근데 은혜 대단하다.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애를. 저 정도면 그냥 애 아니냐? 새파랗게 어리기는 무슨? 너 29살 때랑 같은 줄 아냐? 연호는 너랑 달라. 지금 공무원이라고 했나? 공부한다고 돈 모으긴 힘들었을 거고 아직 초입이라 월급도 노답 아니에요? 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닌가 보네. 넌 돈이 그렇게 중요해서 폰팔이 있냐? 네가 젊고 앞길 탄탄한 내 남친 부러워서 막말하나 본데 정신 차려라. 공부는 공부나 하지 그랬어.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개소리를 쉽게 뱉네. 너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렇게 뭘 잘 모르니까 어린애나 만나지. 으이구 우리 은혜. 연금 그거 다 소용없다. 솔직히 연호씨 허여멀건하니 남자로 보이긴 하냐? 동생인데 그냥 연애 감정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미쳤나 진짜. 우리 은혜 같은 소리 하네. 토 나오게. 시끄럽고 넌 시간 나면 거울이나 좀 봐라. 우리 연호 발 각질보다 못생긴 새끼가 말이 많아. 넌 동생이랑 결혼도 하냐? 얘들아, 다음부터는 이 새끼 참석하면 나 부르지 마. 연호 듣기 부끄럽고 민망해서 간다.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이미 한바탕 쏟아부은 은혜는 저의 손을 잡고 식당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은혜는 자기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식으로 말하고 돈이며 뭐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며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혜가 어리고 돈이 없는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빈씨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연락처를 알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처를 받았다며
자기가 그날 술을 먹어서 실수를 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은데 차단을 당한 모양이니 혹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냐고요. 자신이 사과의 의미로 저에게도 거하게 쏜다며 얼마 전에 큰 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절주절 떠드는데 일단은 은혜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혜는 싫어했지만 저의 설득에 셋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혜가 저 때문에 동창회를 못 나가게 될까봐 싫었어요. 형빈 씨에게 연락을 했고 주말에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만난 형빈 씨는 은혜를 보자마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단을 하냐며 장난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술 먹으면 말이 거침없이 나간다고 자기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사과가 너무 성의 없다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려는 은혜를 말려서 좋게 풀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저희가 젓가락을 들자마자 형빈 씨가 술을 시켜서는 자기가 조금 민망해서 한 잔만 하겠다며 술을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 저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만취한 형빈 씨가 뜬금없이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화를 내려는 은혜를 이번에는 제가 말렸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저기요, 은혜 어떻게 꼬셨어요?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 돈도 아니고. 하하, 꼬시다니요, 형빈 씨. 말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아니, 뭐 꼬시는 걸 꼬신다고 하지. 뭐라 그러나? 왜 웃지? 기분 나쁜가?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은혜 많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냥 계속. 아, 근데 이놈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야, 김은혜.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는 안 된다면서, 싫다면서. 근데 이렇게 어린 놈이랑 사귀려고 그냥 나 거절한 거였냐? 제 말을 끊고 속사포처럼 뱉어낸 형비 씨의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은혜가 화를 낼 것 같아 저는 은혜에게 전 괜찮으니 나가서 열을 좀 식히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잠깐 다녀오겠다며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화난 얼굴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짝사랑하던 은혜가 아무리 들이대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도 적개심을 보였을 거고 은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은혜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빈 씨는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했습니다. 형빈 씨, 그만 들어가시죠. 오늘도 실수 많이 하셨어요. 정말 화나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은혜는 형빈 씨 친구인데 은혜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 친구? 웃기고 있네. 야, 근데 네가 김은혜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 꼽땡같이? 뭐 돈 받고 뭐라도 대줬냐? 솔직히 김은혜도 젊고 탱탱한 놈이랑 한번 해보려고 만나다가 정든 건지 어떻게 알아. 몸으로 꼬셨네. 몸으로 꼬셨어. 어린 놈이 발랑 까져서 스킬도 좋나 보네. 술주정을 듣던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을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밖에 나갔던 은혜가 손에 1.5리터짜리 콜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술이라도 좀 깨려고 사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형빈 씨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한 제가 따라 나가 보게 된 모습은 은혜가 콜라를 따서 형빈 씨의 얼굴에 쉴 새 없이 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빈 씨가 놀라 엎어거리자 뿌리고 남은 콜라를 형빈 씨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곤 분에 못 이겨 빈 페트병으로 형빈 씨의 머리며 얼굴이며 몸이며 마구잡이로 후려치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든 저는 은혜를 말렸습니다. 씩씩거리며 형빈 씨를 노려보던 은혜는 형빈 씨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고 와선 형빈 씨에게 지갑을 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야, 꺼져. 2번 말 안 한다. 다시 또 내 눈에 띄면 그때 너 초상 치르는 줄 알아. 김은혜 진짜 미쳤나? 쟤 진짜 돌았나? 누가 미쳤는지 생각 좀 해봐라, 이 미친 새끼야. 진짜 죽고 싶으면 계속 나불거려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은혜를 저는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이후 은혜와 저는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서로에게 계속 사과했고 미안해했고 서로를 달랬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오히려 서로 더욱 돈독해지고 튼튼한 관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에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저에게 형비씨가 자꾸 연락이 옵니다. 내가 신고하면 공무원이 네가 어떨 것 같냐며 법대로 하자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요. 초상 치르게 될까봐 은혜한테 연락을 못하는 모양인데 법원 공무원인 저에게 뭘 자꾸 법대로 하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